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활용이라는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활용은 이런 말을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지수함수의 활용을 하기 전에 함수라는 것을 배우면, 함수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무조건 방정식과 그리고 부등식에서 활용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야. 방정식 반대로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혹은 부등식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정식은요, 그러니까 함수 y는 fx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방정식은 이 fx가 이꼴 0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꼴 0이라는 것은 이 y는 fx와 y는 0, 즉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 있고 이것은 이것에 y가 지금 같다라는 거겠죠. fs 이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y끼리 같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교점이란 소리입니다. 교점. y 값이 같으면 당연히 x 값도 같을 거니까 이것은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건데, 이 방정식은요, 함수와 x축과 y는 0이라는 것은 x축이죠. x축과의 어이구, x축과 교점 중 x좌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등식도요. fx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라고 칠게요. 이차함수라고 했었을 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x좌표가 이쪽과 이쪽이 되겠고 또 이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보단 작거나 혹은 베타보단 크다라고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도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배우면 반드시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지수 방정식 혹은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이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방정식과 부등식은 푸는 겁니다. x값을 내가 구하는 거고, 근데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십시다. 자, 그럼 지수 함수라는 것의 특징을 잘 써야 되는데, 이 지수 함수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밑이 중요해요, 밑. 이 밑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증가하는 함수, 혹은 감소하는 함수처럼, 이 밑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방정식 혹은 부등식에서 또한 이 밑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밑의 값을. 자, 그래서 밑이 같을 때 혹은 밑이 달랐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봐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여기서 읽을 건 딱히 없어요. 읽을 것은 딱히 없고요. 그냥 한번 이렇구나 저렇구나 한번 꼭 읽어보시기는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할 거고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 거야. 자, 간단한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4의 x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밑이 같을 때, 음, 밑이 같을 때를 일반적으로 풉니다. 밑이 같을 때. 근데 지금은 밑이 같지 않아요. 왜? 이 녀석의 밑은, 좌변의 밑은 2, 우변의 밑은 4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요놈이 바뀌죠? 요놈이 2의 2x 제곱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밑이 통일됐네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은 2의 2x가 되겠고,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8은 2x,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x는 마이너스 2 또는 4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수라는 것을 했었을 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안 되는 거 없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니까 어때?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4분의 3과 3분의 4는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3분의 4라는 것은 결국 4분의 3의 역수, 즉 4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4분의 3의 x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있는 지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x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제일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고요. 어떤 거? 밑을 같게 할 수 있다. 적당한 계산을 통해서 밑을 같게 만들어주고 그 지수끼리 비교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수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풀 때,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프, 함수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치환을 정말 많이 씁니다. 이 전 단원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치환이라는 것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치환하는 내용들은 항상 뭐가 필요해? 항상 이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범위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4의 x의 제곱,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통일시킬 수가 있겠죠. 얼마로? 2의 x의 제곱으로. 그래서 2의 x의 제곱을 나는 t라고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t가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지.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방정식이 조금 바뀌어서 결국 4의 x의 제곱이라는 것은 2x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t의 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1 선생님 플러스 1은 어떻게 조금 바꿔줘야 돼요? 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 플러스 1은요 우리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것은 2의 x의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 되겠고 즉 2 곱하기 2의 x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서 조금 바뀌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t가 되겠죠. 즉 6t라는 소리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쓰겠네. 결국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이 되겠고 우리는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요. 많이 공부했죠. 마이너스 8과 2로 인수분이 될 거고 결국 t는 8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얘는 탈락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다루고 있는 t는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결국 답은 t는 8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이 t는요. 내가 적는 문자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입니다. x.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자는요. x예요. 그러면은 나는 x 값이 궁금한 거지 t 값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시간. 2x의 제곱은 8. 근데 8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3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처럼 마지막까지 꼭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3의 x의 제곱을 t라고 할 것이고 당연히 t는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t-9 곱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t분의 1은 8이 되겠고 양변에 t를 곱해주면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9는 8t. 그러므로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고 t의 값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9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탈락 마이너스 1은 탈락이 되겠죠. 왜? t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9 아니죠. 9라고 쓰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x값이지 t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가 궁금한 게 아니죠. 3의 x제곱이죠. 그래서 x는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치환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범위가 생길 거고 그 범위를 좀 신경을 잘 쓰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감으로써 치환한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을 봐야 된다. 자, 그것을 좀 중요시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필수유지 3번은요. 별표 3개 정도를 해놓을게요. 자, 이것은요.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방정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지만은 사실 함수와 방정식은 다릅니다. 네,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이름도 다르잖아요. 함수, 방정식.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지수함수를 했었을 때 밑은 0보다 커야 돼요. 자, 밑이 0이면 왜 안 될까? 밑이 0, 즉 a의 x의 제곱에서 a가 0이잖아요. 그럼 y는 0의 x의 제곱이 되고 0의 x제곱은 무조건 0이거든. 그럼 지수함수가 아니라 얘는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일정한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가 0일 때는 제외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하지만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에서는요, 밑이 0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요거 한번 보자. 자, 요거 보면요, 지금 뭐가 같아? 통일돼 있는 거. 뭐가 통일돼 있지, 이미? 통일돼 있는 거. 그래서 통일돼 있는 거 살펴보면, x-1, x-1이 이미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x-1이 이미 같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같아. 그럼 밑이 같으면 되겠죠. 즉, x 플러스 2가 4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x는 2가 되겠죠. 근데 지수의 특징이 있는 게 나는 이 밑 혹은 지수끼리 같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풀고 싶은 것은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지수가 0이면 항상 숫자는 얼마가 돼요? 항상 a의 0제곱은 1이라고 할 수 있죠. a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무조건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밑이 비록 다를지언정 그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동시에 0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가 0일 때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즉 x-1이 똑같이 0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0이 될 수 있겠죠. 왜 동시에 0이 돼야 돼? 좌변도 0이어야지. 좌변에서도 우변에서도 밑이 다르더라도 서로 1로 같잖아요. 네. 그래서 동시에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시켜주는 x는 1로 포함된다 해야 되는 거야.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추가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가 이미 같아? 밑이 이미 같아요. 밑이 이미 같기 때문에 나는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즉 x의 제곱은 3 더하기 2x이면 되겠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게 되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은 탈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지수 말고 이번에 밑이 밑이 1이라면 밑이 1이면 1의 x의 제곱은 1입니다.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그 결과가 1이 되는 결과를 보고 있는 거야. 그 결과가 1이 되는 결과를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뭘 할 거야?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조금 추가시킬 거라는 거지. 밑이 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밑이 1일 때, 즉 1의 a제곱도 1의 b제곱도 1이기 때문에 비록 뭐가 달라도 비록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 아니야. 그 결과는 항상 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일 때를 추가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x-1은 1일 때 x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만족시켜주는 것은 x는 2 그리고 요걸 추가시킨다라는 거죠. 밑이 1일 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죠. 자, 정리를 해볼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수가 같을 때 혹은 뭐 밑이 같은 경우라고 있는데 그냥 상관없이 지수가 같으면 돼요. 지수가 같거나 밑이 같으면 돼요. 같거나 혹은 1이 되거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이 되거나 동시에 1이 되는 거. 근데 이 1이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첫 번째 지수가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밑이 동시에 1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얘들은요, 밑이라는 거에 대해서 밑과 지수 모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이 녀석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것은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고요.
얘는 고등수학 상 있죠? 고등수학 상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따로 조금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꼭. 선생님, 나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꼭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방정식에 비해서 좀 더 신경 쓸 것이 있어요. 방정식과 다르게 이 부등식은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이 밑에 값이 1보다 큰지, 혹은 0보다 크고, 당연히 0보다 크겠죠. 1보다 작은지. 왜냐면은, 밑이 1보다 클 때 우리는 증가하는 함수가 돼요.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수가.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계속 커지죠. 그러면 x 값이 커지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도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은 27의 x 플러스 1제곱, 9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 두 녀석의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3의 x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이 녀석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배 x 마이너스 1제곱이죠. 여기에서 뭘 확인한다? 이 밑에 값을 확인한다는 거야. 이 밑에 값이 1보다 크므로 나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즉 3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비교할 건데 지금 왼쪽으로 벌어져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3이 아니라 3분의 1로 통일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요, 3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고, 이 녀석은 3분의 1의 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밑이 어떻게 돼요?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반대로 감소한다라는 거야. 자, x값이 커질수록 반대로 y값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녀석의 y값이죠. 좌변이라는 것은 좌변이 더 크기 위해서는 반대로 x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등식을 푼다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리고 2x 마이너스 1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지. 아까랑 결과가 좀 비슷하긴 해요. 아까는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 x 빼기 1 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위아래 똑같은 거죠. 왜? 양변에 마이너스 씌운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씌우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뀐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했었을 때 밑을 1보다 큰 녀석으로 통일하거나 혹은 1보다 작은 녀석으로 통일을 할 건데 기왕이면 무슨 말 하고 싶냐? 기왕 우린 어차피 뭘 배웠어? 마이너스 1제곱을 배웠어요. 4분의 3이라고 돼 있는 것도 3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2분의 1이라는 것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1보다 큰 밑으로 통일하자라는 거예요. 통일이 아니라 통일. 이해갔을까요? 그래서 기왕이면 1보다 큰 수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4분의 1로 지금 통일하라는 거잖아. 여기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하지만은 나중에 조금 편하거나 아니면은 신경을 써야겠죠. 나는 이거 마이너스 씌우는 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좀 신경을 쓸래요.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야. 즉, x의 제곱,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를. 이해가 쓸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신경 쓰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고요. A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새로 생기는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 응용 아까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 별표 3개짜리. 밑과 지수에 모두 뭐가 있었을 때, 미지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하죠. 첫 번째 미치 혹은 두 번째 지수가 같아질 때 마지막으로 1을 기준으로 조금 비교해 주는 거. 자, 요건 잠깐 봐보면은 자, 지금 x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부동호 방향은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근데 x 값이 1보다 큰지 x 값이 1보다 작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다 하나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선생님,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왜 두 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계속 세 가지로 하겠지만 이 문제에서 봐봐. 여기에 등호가 없죠. 즉, 두 개 같아질 수 있어, 없어? 등호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질 수 없어요. 같아질 수 없다는 소리는 x가 1일 때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만약 선생님이 여기 등호가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x에다 2를 대입해줘. 2를 대입하면 대입할 필요도 없지. x가 1이면요. 무조건 1의 몇 제곱? 1의 a제곱, 1의 b제곱 물도 똑같겠죠. 그래서 1일 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야. x가 1일 때도.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x가 1일 때 1은 1보다 크다.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이미 나올 겁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미 지수끼리는 같기 때문에 밑은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2x 플러스 5와 3x 마이너스 2가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당연히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 풀어주면 x가 7보다 크다입니다. 근데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7보다 크대요. 해가 없다라는 거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요. 이 범위에서는 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는 없습니다. 반대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를 보면 2x 플러스 5와 3x 마이너스 2가 부동호 방향 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x가 7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1보다 크면서 7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이 사이 범위가 해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등식 해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밑이 미지수일 때, 즉 밑의 값이 불분명한 거야. 뭐가 불분명해? 1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몰라 내가.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몰라요 나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정해진 x값이 없으므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야. 나누어서 즉 x값이 1보다 클 때 x값이 1일 때 x값이 1보다 작을 때 x값이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활용도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수함수의 활용이라는 것이 거창하게만 있는 것보다는 해당하는 그 내용도 방정식과 부등식, 즉 밑과 지수가 같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푸는 거고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꼭 연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도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풀으세요.